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인멘토의 주식 레벨업 2025년 12월 4일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좀 무너지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잘 버텨준다 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가 찾아내는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에임드바이오의 상장을 전 기다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공모주를 청약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종목이 어떻게 시장을 끌어가는지를 좀 지켜봤는데 오전에 이제 따따블 바로 300% 상승을 하고 나서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모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보고 싶은 건 에임드바이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ADC예요. 유도접합 항암제라고 해서 약물에 이제 유도탄을 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약물이 세니까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데 실질적으로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항암 세포만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임드바이오랑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국내에선 리가켄바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해서 이거를 매수해야지라는 거를 본 게 아니라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함으로써 같은 항체 접합체인 ADC의 더 최강자인 리가켄바이오의 움직임을 받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테마가 어떻게 수급을 끌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에임드바이오가 300%나 올라갔어가 아니라 에임드바이오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일부터는 이제 상한가가 30% 제한으로 되니까 내일도 만약에 에임드바이오가 또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상승으로 끝난다면 바이오 쪽으로의 거래 수급이 몰릴 수 있겠구나라고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이 좀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저께 저녁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맥커리 자산운용에서 내년에 코스피 6,000포인트 간다. 일단 JP모건에서도 5,000포인트를 질러놨는데 맥커리는 더하죠. 6,000포인트 간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6,000을 가는지 뭐 5,000을 갈지 7,000을 갈지는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엔 코스피가 오늘도 맞고 떨어지잖아요. 4,000포인트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코스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력 세력이라고 하죠. 주포들이 아직은 코스피를 신고가 영역으로 올려놓기는 싫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박스권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4,100포인트 가기 전에 일단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물론 저는 코스닥이 계속 강할 거라고 했지만 화요일, 수요일 코스피가 강한 거는 기정사실이었고 그치만 저는 그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할 거라는 의견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춰드리지 못할 뿐.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단기 고점입니다. 4,000포인트가 넘어가서 4,100포인트를 가려고 하면은 위에서 망치로 누가 두드려 내려요. 예, 그게 지금 코스피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인가가 아니라 아마도 12월 달까지는 코스피는 역시나 하단은 3,900포인트까지 내려놔야 된다. 그럼 오늘처럼 두드려 맞아서 예를 들어 3,900포인트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오전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리긴 했지만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코스닥을 지켜주는 건 제약바이오와 로보테마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가 바로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그러니까 로봇 테마 자체가 원래 코스닥을 이끌어주긴 했습니다. 이끌어주긴 했는데 화라산처럼 불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에서도 테슬라만 올라갔다? 예, 로봇 관련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로봇 종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간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로봇 테마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미국, 중국보다 한참 딸리고 그리고 옆 나라의 일본보다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부분은 훨씬 미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력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미국이 로봇 산업을 치켜 세우고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부품은 어디다 갖다 쓸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드웨어에 강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강한 회사예요. 설계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게 강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 거를 갖다 쓸까요? 하드웨어의 강자는 중국 거지만 중국 부품을 가뜩이나 2차 전지도 안 갖다 쓰는데 갖다 쓸 것인가? 라는 거고, 그러면 일본 거를 갖다 쓰기에는 일본은 기술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정밀한 장비들은요, 일본은 약간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일본 차량, 도요타 차량도 잔고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은 굉장히 잘 만들지만 비싸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로봇 시장을 활기를 돋추려고 기업들이 노력하는 건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 거 부품을 못 갖다 쓰고 일본 거는 너무 비싸서 조금은 제한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장 초반에 로봇 관련주들이 쫙 올라갔고 또 에임드바이오가 300%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해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안 좋았고요. 2차전지들 다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제약바이오는 로봇.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사상 시가총액,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가 933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시가총액 500조를 달성했는데 지금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느낌인 거죠. 코스피가 우리가 2800포인트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3300포인트를 넘어간다 만다 막 할 때 그때 33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어디까지 갔죠? 4200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의 위치를 보세요.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밑으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넘기려고 계속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완벽하게 넘어선다면 1000포인트는 우스운 거죠. 1000포인트보다 저는 더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3300포인트 코스피가 넘어갈 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지금 테마적으로 제약바이오나 로봇을 본다면 그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시겠죠? 이거는 뭐 틀렸다 맞았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실 때는 돈이 돌아가는 그리고 상승 확률이 높은 쪽에서 있어야 내가 10번 중에 3번을 틀리더라도 7번은 맞아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생각하는 건 10번을 투자하면 최소한 6번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돈 벌거든요. 그 한 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돈이 몰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쪽으로 포트를 변경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12월 들어와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살짝 좀 누그러집니다. 일본은 거의 2%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양시장 음봉이 나왔고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 환율 부담이 좀 있어요. 1473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계속. 예, 계속 부담스럽고 우리가 증시가 올라갔을 때 화요일 수요일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쉬어갈 때, 그러니까 큰형님이 쉬어갈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세협정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자동차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차라서 날아간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잘 팔려서 상승을 한 건 화요일과 수요일이 끝이고요. 오늘은 현대, 기아,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HL 만도, 현대 모비스 다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 로봇이랑 섞여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눠놨죠.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나눠놨지만 얘네는 똑같이 교집합으로 한 묶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을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피지컬 AI. 예. 피지컬 AI가 제가 그 깐부회동이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건 이제 피지컬 AI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차량 판매량보다는 피지컬 AI 쪽으로 본다면 현대차는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쪽에 대해서 AI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오토에버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강세협정은 3개로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딱 하나로 본다면 피지컬 AI.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는 현대차죠. 현대오토에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요게 나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로봇 산업 육성 추진. 아시겠죠? 약세협정은 하루 만에 조선이 조금 안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떨어지긴 하는데 뭐 일단은 반도체가 좋아지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올 때는 제가 봤을 때 언제냐, 코스피가 상단을 넘어서 4200포인트 이상으로 갈 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또 써내주면서 코스피 자체를 강제적으로 위쪽으로 끌어줄 때 반도체는 그때 다시 불붙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도체 샀는데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뭐 지금 막 인기 있는 업종 따라다니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반도체, 특히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다. 왜? 올라갈 거니까. 단지 10월달에 올라간 기업, 그러니까 10월달에 급격하게 올라간 기업만 머릿속에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요즘에 반도체가 안 가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텔과 카지노 뭐 이쪽 소비재 쪽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특히나 호텔 쪽, 카지노 쪽 여기 이제 소비재도 있었는데 얘네 둘을 끌어온 거는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이거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약세업종 3개도 상당히 매력적인 약세업종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오늘 조정 나왔는데 뭐 그렇게 깨림직한 조정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제가 팩트로 보고 싶은 건 코스닥을 좀 보자. 코스닥을 좀 보자. 물론 이번 주 내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했습니다. 월요일 빼고요. 화요일, 수요일 코스피가 강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코스닥에 훨씬 더 강할 거라는 의견 변하지 않는다. 요 점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신다면 아마 많은 투자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감을 지면 될 것 같고 꼭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레벨업 이민 멘토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